미국이 전쟁한다고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돈 벌려고 전쟁하는 거잖아. 진짜일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제 전쟁들을 빠르게 보면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먼저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입니다. 미국은 군인, 무기,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약 300억 달러, 지금 가치로 약 3,400억 달러.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휴전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멈췄어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깨닫습니다. 이제 군대를 집으로 다 부르면 안 되겠구나. 이때부터 미국은 전쟁이 끝나도 군대를 완전히 빼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한국전쟁은 돈을 번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돈이 새어나갈 구조가 열린 전쟁이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전 볼게요. 결과부터 말하면 이 전쟁은 거의 나라를 찢어놓은 전쟁이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졌고 지금 가치로 약 7,400억 달러가 나갔어요. 근데 이 전쟁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5만 8천 명 넘게 사망했으니까요. 미국 안에서도 난리가 났죠. 거리에서 반전 시위 터지고 징병 거부하고. 베트남전이 미국에 남긴 건 사회 분열과 정부 불신이었습니다. 다음 1991년 걸프전은 어땠을까요? 이 전쟁은 좀 다릅니다. 짧았고 압도적으로 이겼고 결정적으로 전쟁비를 미국이 혼자 다 낸 게 아니었습니다.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동맹국들을 돌면서 청구서를 내밉니다. 사우디야, 이거 너네 지켜주는 전쟁이잖아. 쿠웨이트, 너희 나라 되찾는 전쟁이잖아. 일본, 독일, 너흰 군대 못 보내면 돈이라도 내. 동맹국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500억 달러. 미국이 실제로 낸 순비용은 약 50억 달러. 걸프전은 미국이 남는 장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의 유일한 전쟁입니다. 이라크, 아프간전은 어땠을까요? 이건 숫자만 보면 됩니다. 브라운드 연구팀이 추산한 9.11 이후 전쟁 비용 약 8조 달러. 한국 돈으로 일경입니다. 한국 사람 모두에게 2억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전쟁들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은 미국이 직접 참전한 건 아니라 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전쟁만 하면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미국이 전쟁으로 돈 번다고 말할까요? 주어가 틀렸습니다. 미국이 돈을 벌었다가 아니라 미국 안에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 그게 누굴까요? 일단 먼저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들이 있겠죠. 전쟁이 터지면 주문이 쏟아지고 대형 계약이 터지고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장면은 딱 이거죠. 전쟁 났다. 방산주 급등.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봐, 미국이 돈 버는 거잖아. 근데 이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이익일까요? 그래도 무기 회사가 돈 벌면 미국에도 좋은 거 아니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내잖아. 맞아요. 일부 이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1경짜리 전쟁 비용을 덮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브라운대 자료를 보면 군사비 100만 달러는 일자리 5개를 만들지만 같은 돈을 교육에 쓰면 13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돈 버는 장면은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계약 체결, 방산주 급등, 이런 헤드라인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전쟁의 진짜 비용은 천천히 드러납니다. 참전 군인 병원비, 장애 보상금, 국채 이자, 외교적 후폭풍, 이런 건 당장 안 보입니다. 5년, 10년, 20년 뒤에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의 기억도 작용합니다. 미국은 그 전쟁 이후 세계 최강국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전쟁을 하면 더 강해지는 나라다 라고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이 착각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 착각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실제 그런 구조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군산복합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군대는 예산을, 무기회사는 계약을, 정치인은 일자리를 말합니다. 군대, 나라가 위험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무기회사,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 주세요. 정치인, 이 무기 공장이 우리 지역 일자리입니다. 이 셋이 만나면 전쟁이 없어도 국방비는 줄이기 어렵고 전쟁이 생기면 더 커집니다. 한번 커진 국방비는 다시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돈과 일자리와 표가 걸려 있으니까요. 누가 대놓고 전쟁을 해야 돈을 번다고 말하지 않아도 전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군산 복합체를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좌파도 음모론자도 아닌 공화당 출신 대통령 아이젠하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최고사령관, 미국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 퇴임 연설에서 이걸 경고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으로 커진 구조를 통제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전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의문점이 생기죠. 대체 돈도 못 버는데 왜 미국 대통령은 계속 전쟁을 할까요? 전쟁 초반에는 지지율이 오릅니다.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대통령 뒤로 모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다. 나라가 공격받았는데 내부 싸움할 때가 아니다. 실제로 걸프전 때 아버지 부시, 9.11 직후 아들 부시 모두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쟁이 짧게 끝나고 명분도 있고 이기기까지 하면 그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문제는 전쟁이 길어질 때입니다. 거기에 사망자가 늘고 이겼는지 졌는지도 애매해지면 전쟁은 정치적 폭탄이 됩니다. 한국전쟁 때 트루먼은 결국 다음 대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 때 존슨도 1968년에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빨리 끝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전쟁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면 이런 공격이 쏟아집니다. 도망치는 거야? 그동안 죽은 군인들은 뭐가 되냐? 미국도 옛날 같지 않네? 전쟁을 질질 끌면 손해는 커지지만 패배 판정은 미룰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에게 약해 보이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는 세계 최강국의 얼굴이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전쟁은 이기려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동맹과 패권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동맹국은 묻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까? 적국도 봅니다. 말만 하는 나라일까? 실제로 움직이는 나라일까? 미국의 힘은 군사력 자체만이 아니라 말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믿음에서도 나옵니다. 그 믿음이 깨지면 동맹도 영향력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손해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전쟁은 돈 계산을 넘어서 패권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미국은 전쟁으로 돈을 벌었나요? 국가 전체로 보면 대부분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무기회사, 군수업체, 전쟁 계약을 따낸 기업들,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이 전쟁으로 돈 장사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대통령은 머니만 보고 전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지지율이 되고 강한 지도자 이미지가 되고 동맹 신호가 되고 패권 유지 수단이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전쟁으로 돈 버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전쟁이 돈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정치적으로는 전쟁을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시작하기는 쉬운데 멈추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